저희들이 공인 코치로 운영을 하고 15년 차 코치가 코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도 썼고요. 지금은 마음살롱이라는 온라인 코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미 저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CGN TV하고 경기방송, 지역방송에서 코칭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15년간 해외, 국내 강의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간단히 적어 모았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하나를 해보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저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요? 코로나 좋아져서 미국 팬데믹도 이제 끝났다고 선언드렸죠. 네, 옆에 분 간단하게 포옹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코로나 끝나가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해보고 싶지만 많이 했거든요. 옆에 분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포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포옹을 하시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머리를 막 생각하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포옹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굉장히 그 답에 대답을 잘 해주시는 보통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는데 거침없으십니다. 어떻게 역시. 근데 보통 막 머리를 막 사용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안을 때 먼저 볼을 붙인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끌어안고 뭐 이러면 이제 청소년들 강의 가잖아요. 그럼 막 이상한 현태강사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냥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네, 선생님께서 그냥 이렇게 안 한다고 굉장히 감탄하는데 저희가 뽕을 할 때 이렇게 처음입니다. 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저희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왜 경청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청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너무 머리를 많이 써왔어요. 물론 머리도 써야 됩니다. 누군가 토론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의견을 주고받는다든지 필요합니다. 절반 정도는 머리를 써서 대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오늘 어려웠어요. 나 슬퍼요. 근데 저희가 그럴 때도 막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부부 코칭 이제 강의들을 가면 이제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힘들어서 나 오늘 직장에서 그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짜증나. 그럼 보통 이제 남편분들 되게 기대한 건 어떤 거죠? 힘들었구나. 이거죠. 힘들었구나.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원고교육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부부 코칭에서 나오는 답은 뭐라고 어떻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도 때려서.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머리로 상대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대해서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일하라고 했어?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딱 넘어졌어요. 막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아이의 입장에서 뭘 원했을까요? 괜찮니?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엄마들이 어떻게 나가죠? 내가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거와 이제 저희가 나오는 반응이 좀 다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자꾸 머리를 써서 대화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아주는 거. 사실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특히 나의 자녀가 뭔가
나 힘들었어. 근데 머리를 생각이 딱 나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탁 올라오죠. 내가 너 그래. 근데 여기 끌어내리면서 그렇구나. 너 정말 서운했겠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청은 근육 훈련입니다. 하나.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분 집사님 뵀는데 완전히 헬스보이 운동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많이 네, 몸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경청은요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사람,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쉬울까요? 내 아이, 내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쉬울까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듣는 게 쉽습니다. 저도 제가 경청만 지금 15년 차, 제가 뭐 그 전에 목회까지 하면은 20년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제 아내와 제 자녀 이야기를 듣는 게 쉬울 거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바벨을 제가 한 200kg 든다고 하면 제가 실력이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500kg짜리 듭니다. 들려고 노력할 뿐이지 들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끝 노력하고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물 마시고 오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만 다시 가서 또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안아준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편해집니다. 자꾸 머리를 쓰면 내가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을 머리만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안아주는 법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청 근육 훈련이고 끊임없이 존재를 안아주는 근육을 오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경청 강의들이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습니다. 경청은 눈을 마주치는 것, 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사실 이런 강의들이요 정말 뭐 데이트 강의에서 꼭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때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이고 이런 훈련들을 회사나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청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냐면 보험하는 곳하고 세일즈 하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청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사세요? 이거 얼마예요? 사세요? 그러면 안 사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축이 확 듣고요. 근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 이제 근데 저희가 사실 뭘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학교 교사를 여기 계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청 훈련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것보다 다시 한번 말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호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에게 훨씬 더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들의 마음을 열 것인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론적인 부분도 오늘 뭐 다루겠지만 오늘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서 그래서 그룹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 해드렸고요. 연습해보고 말해보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코치는요, 결국엔 질문하고 듣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정리하고 느끼고 할 수 있게 듣는 사람인지, 뭐 제가 막 뭔가 좋은 사람보다 충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미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이렇게 오늘 들어가는 질문들을 몇 가지 마련해 볼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 앞에 이제 메모지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시고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점은 뭔가 뭐 누굴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뭐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라는 점이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뭐 강사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 것들을 한번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생각나시고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생각나신 데까지 해보시면 되니까요. 그럼 수그룹 원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고 뭘 하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오늘의 그 그룹장을 뽑으실 건데요. 다 같이 손을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아무나 마음껏 그냥 손가락질을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손가락질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무 한 분에게 손가락질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분을 지명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지명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겹치시는 분은 가위바위보를 해주시고요. 가장 많이 지명 받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룹장.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룹장 손가락씩 가장 많이 받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분의 역할은 뭐냐면은 너해. 너해. 굉장히 처음 올려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제가 이 그룹에서 한번 발표해 주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분께서 너해. 이걸 해주시면 순조하게 따르셔야 돼요. 이거 안 따르시는 분은 저희 전도사님께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 조별로 한 번씩만 저희가 너해 한번 해주시면 너해. 아니 지금 다 그룹장은 됐고요. 이거를 몇 가지 생각나시고 발표하실 분을 한번 너해 한번 지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이쪽부터 생각나시는 부분 정리해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보람은 우선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신앙심을 심게 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너무나 제 스스로도 영광스러운 교사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다 수수하고 착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의 짜증과 이 대들음에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화를 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보듬어줘야 되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상처를 좀 많이 받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높이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께 좀 궁금한 점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강사님도 너무 멋있고 좀 인자하시고 보이시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실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혹시 이 질문 미리 준비되신 분이세요? 저보다 마이크를 잡으시고 앞에 강의를 하셔야 될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제 스트레스까지 또 챙겨주신 분은 제가 너무 감사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쪽은? 한 번만. 네, 그냥. 여기 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이따가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되니까요. 안 한 분이 있다가는 또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이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경청해 주시면 네, 제가 2월 27일부터 아동부까지 교사 생활을 해봤는데요.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나와서 정말
고등학교까지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아이들 보면 참 그걸 보면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아침에도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어른들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저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 풍부하게 아이들한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전하고 싶은데 그게 제가 배움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그걸 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라는 점은 오늘 이 계기를 통하여서 저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긴 한데 조금 더 인원이 좀 확충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사로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사님께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 네. 혹시 어느 쪽 한 쪽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쪽 꼭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을 때 계실까요? 뭔가 저쪽 뒤에 조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여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벌써 한번 우리 어떤 분이 해주시면 저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하도록 선생님 주셔서. 근데 첫 번째는 교회 교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람. 제가 교사한 지가 30년 됐나요? 30년 전에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느낌은 애들보다는 애들을 보고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학교 교사하면서 어려운 점은 교감, 소통. 그게 좀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을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초콜릿 그리고 걔네들하고 놀았습니다. 다른 건 안 보이고 뭐 특별하게 던져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듣느냐? 듣기는 하겠죠. 근데 그 같이 교감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새는 그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지금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엄청 그래요.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 바라는 점은 우리 부부 관계가 참 18년 동안 싸우고 그 다음에 18년 동안 지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교감하는데 저기 어떻게든 교사 쪽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잡고 해도 되나요? 박수에서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한 분 한 분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이요, 그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모두가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뭔가 밋밋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정보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너 이거 해봐 이러는 말이 이제는 정보 과잉으로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조건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해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저희 애들도요, 제가 2번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한 번 잠깐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거 이렇게 해봐 이러다가 그거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한 번 싫어합니다. 2번 말하는 거. 그냥 애들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보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듣고 질문하면서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수십 년 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거의 사실은 정말 고수들이세요. 이 수십 년간의 이 아이들과의 전투 속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가소로우실까요? 그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강의가 제일 어려운 강의가 뭐냐면 선생님들 강의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강의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 강의. 왜냐면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또 뭘 강의를 듣는다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유일한 재미가 뭐냐면 저 강사 뭐 틀린 거 찾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강사님 그 교재에 38페이지 2번째 줄에 이거 오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써서 주세요. 예, 그게 이제 재미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근데 경청의 첫 단계는 뭐냐면 나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경청을 당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비우고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제가 특히 많이 여기 쌓여있는 분들이 어머니들일 것 같아요. 부모 교육과 여기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사가 들으라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서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릇을 담겠어요? 톡 치기만 해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는 나 자신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드러내고 나를 씻고 나면 좋다. 그러면 사람은요 가장 자신에게 좋았던 것을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게 돼요. 쟤도 말하고 싶겠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듣게 되는 겁니다. 제일 우선은 내가 경청을 당하는 것이고요. 표현이 그렇다면 내가 나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저를 통해서 막 열심히 적으시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분리수거 하면 이렇게 들어가실 확률도 되게 높기도 하고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막 이렇게 너무 과잉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강사로서 사실 말을 안 하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침묵의 시간,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아닐까? 뭔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저도 항상 참아내면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잘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 그룹별로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제 딱 눈에 보면 갑자기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걸 다 제가 지켜보면서 빨리 뭔가 개입해야 되나? 뭔가 그룹별로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참고 기다림의 이런 공백의 기간을 제가 마련해놔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뭔가 질문하면 분명히 몰라요. 너 뭐 먹을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너 돈가스 먹을래? 뭐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도 한번 뭔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우실 거는 제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그 피드백을 사용해서 어떻게 스스로가 느끼게끔 하는지,
사실 이런 걸 배우시는 거지. 정보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책을 추천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내가 해보는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습을 먼저 같이 또 해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A 부분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제가 B를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이 B 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제 말을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읽어주십시오.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시겠어요?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희 아이들과 한 6개월간 한번 쭉 가는 것이 제가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보실게요.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족들과 함께 너무 잘하시네요. 원투표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조금 어렵게 제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이야기해 주시죠.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시겠어요?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한 2년 정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한 달씩 살면서 각 곳곳에서 교육을 하고 또 상황을 문화를 배우게끔 해보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고요. 추가로 저는 한번 보디빌딩 대회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해보실게요.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렇게 답해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느낀 점 어떠세요? 경청이 안 돼요. 네,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보통 경청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데 제 그 공부의 신이라는 그 연예인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방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되게 재밌게 그렇게 웃긴 재밌는 말을 해주셨는데 보통 경청을 어떻게 잘하냐라고 물으시지만 죄송하지만 저희가 경청을 안 합니다. 그럼 저희가 뭘 할까요? 내 생각을 합니다. 하던 도중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따 저녁 뭐 먹을까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죠? 이따가 꼭 이 시간대쯤이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께서 남편 밥을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딴 생각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자꾸 내 생각을 하니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백트래킹이라는 경청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은 바를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되짚어주는 것입니다. 너 오늘 떡볶이를 먹어서 배가 아픈 거구나.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요. 아니요. 그냥 떡볶이 전에 먹은 게 아픈 거였어요, 사실. 아이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면요. 이제 막, 나 뭐 하고 싶고요? 드럼 치고 싶고요? 나 진짜 이거 잘하고 싶고요. 너의 꿈이 드럼을 치고 싶은 거구나. 아니에요. 사실 그냥 취미로 하겠다는 거죠. 결론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나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래 이거 원하는구나. 그래서 뒤에서 막 공부점에서 구입하시고 막 기구 다 사다 줘서 그래 너 운동을 하고 싶구나. 그래 다 샀어요. 그랬더니 이거 안 해요. 너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내가 언제 뭐 이런 말이 있다거든요. 이렇게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서 듣는지도 확인하고 내가 정말 잘 듣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한번 연습을 2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짝을 지실 텐데요. 저기 2분씩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네, 짝이 맞으시는 분은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갑자기 막 투입되고 계신데,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안 되시는 분은
안 되시는 분은 세 분이 저기 하셔도 되고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부분 실습을 하던 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A를 질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답해 주시고 다 하시면 바꿔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1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1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좀 짧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안 하신 그룹에 가서 제가 한 분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한 분만 아까 사진은 밀려나신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진짜 되게 잘하는 한 번만 실패를 안 해서 한 번만 선정해 주시면 하세요. 네. 너해 한 번만. 네. 너세. 알았어. 실패하지 않으면 뭐 하시겠어요?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연기를 배워서 연기자의 삶을 살고 싶은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TV에 한 번 나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연기를 배워서 연기자의 길을 가고 또 TV에 나오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더 질문 드릴게요. 한번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내가 연기자에 대해서 되고 싶다, TV에 나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느낀 점, 새롭게 깨달은 거 그런 게 있으세요? 제가 그냥 생각으로만 했던 거를 그냥 혼자 늘 내가 조그만 나이가 어려서 그쪽을 공부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걸 혼자 한 번씩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 앞에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에게. 그래서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연극을 통하고 성극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잠재적 그 욕망들이 열망들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지금 멤버가 없어서 멤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만 자꾸 하다 그러면 잘
못하겠다고 자꾸 하셔가지고. 이거 미션을 놓친 뒤에. 어디 갔어? 해볼까요? 좋아요? 제가 이럴 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건 왜 중요한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연기는 왜 중요한가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선생님께. 저에게 용기는, 그러니까, 꿈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막연한 꿈을 꿨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시 그 연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그리고 활기가,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생기가?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연기들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뿌듯함 또한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연기와 TV에 나오는 것까지가 좀 길고 크다면 아주 작은 생동감 있게 활기 있게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1년 안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동네를 뭐 달리기실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럴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주 작은. 네. 제가 지금 도전하는 것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수영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꼭 마스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질문해 주시고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아이들이 계속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겠어?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너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 한 10여 년 전에 만났던 한 친구가 있는데요. 학교도 안 가고 뭐 클럽에 가면서 이제 거의 퇴학당한 위기에 있었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그날 데려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좀 해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 뭘 해보고 싶어?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영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솔직히 장난하지. 솔직히 장난하나? 이거 하는데 그렇구나. 저도 교과서대로 연습한 대로 그건 어떤 의미니? 왜 중요하니? 한 대 후려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것 같아요. 주목할 것 같구나. 하나 더 질문할게. 또 다른 기적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어.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주 정복이요. 또 어떻게 장난하나 지금. 근데 그건 넌 왜 중요하니? 그건 어떤 의미야? 그랬더니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듯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나 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 완전히 뚜껑, 누구 표현을 뚜껑이 딱 열립니다. 저 사실 연극하고 싶어요. 엄마가 계속 반대했는데 저 진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 계속 그 퇴학당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연기학원에 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연기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아방송대회라고 연극학과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자기 안에도 자기도 모르는데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실행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할 때마다 화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외계인도 아니고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데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생님들은 정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막 유튜브에 언어를 써가면서 근데 그거 왜 무슨 인내심을 가지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실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
만든 그 코칭 심리 카드입니다. 마인드 매저라는 카드인데요. 네, 거기 종이에는 있진 않고요. 이것으로 자신에 대해 1분간 마음껏 자랑을 해보세요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그 그룹의 수가 많아서 한 30초로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그룹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룹장님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서 이제 30초씩 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자랑을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환호의 박수. 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제가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자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저 정도로 자랑하는데 억울해서 나도 자랑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제 자랑을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미남 잘생기진 않았지만 훈남이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 정도 되면 나도 억울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신감이 생기시죠? 그래서 저는 또 딸과 또 아들 이렇게 또 200점 또 이렇게 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요. 저는 또 저는 경청과 공감을 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나도 할 거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데요. 우리 소그룹별로 한번 이 자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내가 요즘 자랑까지 아니지만 이거는 그렇게 말이 들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그룹별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조에서 한 분만 저희 느낀 점 이걸 발표하고 어떤 걸 자랑하셨는지 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한 분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지명을 해주시면. 네네네.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 제가 이 조에도 자랑은요, 정확히 30초를 재서 이렇게 하게끔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또 그런, 이것도 자랑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제시했고요. 지금 이 자랑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저희가 한 번도 내 자랑을 해보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상대방을 자랑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결코 내가 뭘 잘하는 게 참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말로 자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쑥스럽고 그냥 내 자녀를 잘 키운 게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보편적인 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 자랑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나면 제가 이제 부모들을 코칭하고 그 부모들의 자녀를 다시 만나서 코칭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자녀분들을 만나면은 너 왜 이렇게 뭐가 제일 힘든 게 뭐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참 안타깝지만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어머니들을 만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기 자랑도 하게 하고 쓰게 하고 막 이런 코칭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막 울기도 하고 어머니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아이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너 이번 주 어땠어? 그랬더니 이번 주는 좀 제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를 가이구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꾸 어머니들께서 또 부모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이걸 더 잘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또 받으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자랑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80점 맞으면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90점은 맞아야지. 90점 맞았어. 100점은 맞아야지.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하죠?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야지. 근데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계속 가족의 시간이라는 걸 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서로를 격려해주고 자기가 성취한 것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가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요. 갑자기 막 수학 문제집을 하루만 다 풀겠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잡아주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오늘 하는 것들도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근데 막상 제가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응도 다르고 이상한 대답을 하고 막 딴짓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렇구나, 이건 너한테 어떤 의미니, 이렇게 계속 훈련하시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코치니까 코칭을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칭은요, 개인과 그룹이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데요. 핵심 기술은 경청과 질문입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조언, 충고, 답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코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은 사실 코치로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함께 여러 가지가 친구가 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교육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아빠인데 조언, 그러니까 경청과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빠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정보 과잉 속에 있다. 더 이상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나마 교회에 온 아이들은 또 우리 얘기를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한다. 제가 현장에 가서 어머니들께,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나요? 그러면은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들은 척이라도 했잖아요. 누가 어른이 말씀하시면 한 귀로 가서 한 귀로 흘려도 내내도 안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경청과 질문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 한 중학교 때는 60%, 70% 정도 됐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이상 되면은 한 80, 90%는 질문하고 들어야지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코치로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이면은 전환을 좀 해나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에서 내가 상담을 하려고 만났는데 내 얘기가 훨씬 더 많아진다면 사실 그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50대 50.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해보도 저 힘들어요. 교회에서 다 마음이 힘들어 보잖아요. 근데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게 둘 다 나중에는 양쪽 다 찜찜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잘 안 되긴 하는데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말해준 사람도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그래서 이걸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계속 연습들을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이런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셔서 오히려 스스로가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훈련 교육협회 보고서에도요, 티칭,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뇌에서 5%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 작년에 수련회 때 먹었던 음식 종류는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네. 왜냐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사실은 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망각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망각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말을 들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이게 특히 이제 우리 더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그거를 잊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망각의 은혜다, 이거는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요, 여러분 내일이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잊으세요. 그리고 한 달 뒤면 그 강사 정준이었나? 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름도 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기억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내 몸에 경험한 것만 남는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몸에 경험한 것만 남아요. 그럼 상대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죠? 경험하게끔 스스로가 느끼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서 늘 해왔던 일입니다.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항상 우리가 같이 먹고 놀고 그리고 저녁 집회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늘상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습하고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지금 해오셨던 그 일을 더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FP라는 곳에서는 병청을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빈 칸에요. 빈 종이. 빈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병 모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병 모양. 네. 여기 그 교재가 있는데요. 네. 뭐 화분병, 뭐 물병 다 있잖아요. 병 모양을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교재에 있는데요. 너무 잘 안 그리셔도 돼요. 어떤 분들 막 예술적으로 막 그리시는 거 있는데, 네. 큰 종이에다, 네. 교재에다 하셔도 되고요. 네. 종이에다 하셔도 되고요. 병 모양. 내가 딱 지금 떠오르는 병 모양. 그것을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네. 내 머릿속에 못 그리셔도 됩니다. 네네. 그냥 슉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명 졸라맨처럼 그리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네, 그리셨으면은 이렇게 앞으로 상대가 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잘 안 그리셔도 돼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오, 네. 와, 네. 여러 모습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고. 아, 네. 우리 원장님 작품은 저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정말 예술적인 전문가 정리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네, 이런 것도 그려주셨고요. 여러분 제가 서로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해를 평생 조금씩 줄여갈 뿐이다. 여러분 줄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근데 그 병의 모양이 밑에가 어떻게 돼 있어? 중간이 목이 짧아? 아니면 똑같이 돼 있어? 아, 병에 뚜껑이 있어? 그래? 없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중간에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듣고 질문해야 상대방의 말을 오해를 조금 줄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영원히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 겸손에서 상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으면은 질문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상대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 말이라는 걸 통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들보다 게임이든 뭐든 제가 다 써봤다고 자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게임도 더 잘하고 더 재밌고 새로 나온 게임도 알고. 근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요 쫓아가기커녕 애들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배우겠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물어보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저희가 더 이상 함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 오해를 줄여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저희가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교재를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그 종이 밑에다 하셔도 되고 좀 부족하시면 뒤에다가 넘어가셔도 빈칸에 하셔도 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는 친구나 멘토,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상상해 주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저라면 진아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수고했어. 나 내일은 가서 좀 잘 쉬어 푹 쉬어. 너무 수고했다. 어제 일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했지?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이제 글을 써준다고 상상하시면서 지금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나를 위해주는, 나를 너무나도 깊이 위한 그 한 상대가 나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걸 지금 내가 써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를 위해서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약간 닭살 돋는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나를 위한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준다. 나에게 조언해주고 나를 격려해준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한 명씩 상대에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셨죠? 네, 준비 시작!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부분은 부분끼리만 바꿔주셔도 됩니다. 유리야, 유치원 조사 선생님이 언제나 잘해왔듯이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신앙심만 있으니까 늘 든든하게 되고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자. 네, 다 나누신 분들은 느낀 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누신 분은 느낀 점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저한테 준 거예요. 당신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저한테 준 거예요. 내년에 그거를 제가
장애비를 받는 것 같은데. 아니, 요거 생각되는 감사합니다. 아직 다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끔 좀 소감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먼저 부부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요? 좀 여기 좀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우리 박수 한번 이제 아내가 이제 저를 대신해서 저는 거의 육아를 같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까 또 진급 시즌이고 그래서 거의 육아를 아내한테 맡기다시피 하고 또 저는 또 진급을 위해서 그때 또 일을 많이 했었는데 아침에 새벽까지 나가고 또 저녁 늦게 퇴근하고 하면서 혼자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고 자신한테 칭찬의 편지를 썼는데 그걸 보면서 아내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셔서 네. 한번 여쭤봐도 되지? 혹시 어떤 걸 적으셨는지 한번 읽어주셔도 될까요? 나에게 쓴 내 편지를. 나에게 읽기는 좀 쑥스럽고 네네네. 느낌처럼 생각이 저 혼자 애들을 키운다고 생각했거든요.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눈물나네. 마음적으로 만지기도 하고 바라보면서 있었다는 게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혹시 하시면서 제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좀 이거는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느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발표하면 좋겠다, 이런 걸 느꼈다 있으세요? 빨리 들어요. 네. 네. 여기 우리 조사님 희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힘에 이끌려 제가 잘 그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주시겠어요? 혹시 그냥 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인생에 도전하는 아버님께 무엇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언가 도전하여 실패에 두려움 없이 행동하자. 실패는 너의 것이 아니다. 실패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변화하자. 변화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변하는 사람은 누구다. 생각만으로 변하지 않는다. 행동하자. 움직이자. 나를 배우고 비우고 채우자. Empty is full.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이거 적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냥 새롭게 깨달으시고 느낀 거 좋았던 거 있으신가요? 깨닫고 평소에 생각을 좀 정리를 한 건데 계속 좀 나를 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제 것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아까 칭찬도 나에게는 잘 안 해주잖아요. 왜 박살이 좋냐면 이 얘기를 나한테 안 해주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도 안 해줘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남편도 사실 다른 존재잖아요.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도 안 해주는데 남편도 안 해주니까 자꾸 서운한 겁니다. 아내도 안 해줘요. 목사님도 안 해주고 리더도 안 해주고 친구도 안 해주니까 계속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에게 먼저 내가 해줘야 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에게 해주면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살아나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상대는 나만큼 나를 모르니까 나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칼 로저스란 분이 신기한 연설은 내가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 말을 못하냐면요. 이 말을 해주면 내가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항상 누군가 우리는 우리 세대 위에 부모님에게 항상 80점 맞으면 90점 맞는 거 항상 혼나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해서 바뀐 적이 있으세요? 평생? 여러분 막 그냥 억지로 혼나가지고 지금 교회 앞에 선생님 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왜 이 오후에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왜 아이들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시면서 교회 학교에 왜 이제까지 수십 년 계세요? 그게 사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쩔 때는 좀 한 대 맞았으면 좋겠다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살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 참 기분 묘하네. 그리고 또 가면 한 대 맞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거기에 그냥 막 미친 듯이 환장하게 써서 거기서 뒤집어져서 이제까지 사실 이 고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사용해주고 그 길이 사실은 정말 믿음의 길이 아닐까, 용서의 길이 아닐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는 자꾸 나를 제일 용서를 못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러고 맨날 다른 사람 격려해 주는 거는 굉장히 바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받고 싶은데 나도 외로운데 그러기 시작하면 자꾸 서운해지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 주게 되고 그럼 그 자신이 또 내가 싫고 반복이 되는 거죠. 제일 우선은 나를 경청해 주는 거.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싶니? 그래서 이거의 시작은 사실 내 감정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자꾸 슬픔, 분노 이런 걸 느끼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 슬픔과 분노 뒤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때문에 그렇게 자꾸 화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왜 자꾸 화가 나냐면 그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성실함, 열정, 신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길 때 화나고 자꾸 실망스러운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이거를 기준을 낮춰가지고 그냥 계속 도둑질해라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번 따라해 줄게요. 만약에 슬픔이라면 슬픈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슬픔은 에너지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거기서 파생어라고 하는데 움직임 속에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왜? 나의 가치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그 아이가 봤을 때 너무 또 화가 났어요. 그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따라해 주겠습니다. 화나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 가치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순간 소리 지른다고 아이가 잘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충분히 나는 그래 나의 가치 때문에 화가 났어. 그렇게 분노를 잘 느끼고 나면 그래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나면 관계도 깨지고 나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느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적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나를 수용해 주는 거.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떤 게 서운했고 어떤 게 필요하고 지금 적어보시면서 나를 위해 주셨잖아요. 너 수고했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래서 이게 부부끼리는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런 얘기를 원했구나를 남편분들은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남편분의 또 마음도 아내가 모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걸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남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더 어디서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드냐?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항상 그래 힘드냐? 아닙니다. 왠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언제 힘드냐? 네. 그냥 편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왜 이 감정 얘기 안 하냐? 그것도 너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앞에 보실게요. 제가 금방 지나갔고요. 여러분 정보는 사실 이제 뭐 교재도 있고 또 인터넷에도 제 강의 영상도 있고 하니까 또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 드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자기 중심 듣기가 있고 상대 중심 듣기가 있고 직관적 듣기가 있는데요. 자기 중심 듣기는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대로 들었던 겁니다. 들을 때 뭐 내 생각을 한다거나 그동안 해왔던 거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중심 듣기는 정말 여러분 그렇구나만 해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런 가는데, 그래서 상대 중심 듣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일즈와 정말 보험 이런 그 판매직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내놓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거를 훈련 안 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연습 잠깐 해보겠고요. 직관적 듣기는 좀 더 깊게 존재를 안아주는 그런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기중립적 경청은요, 자꾸 우리가 들은 대로 바로 충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일상 대화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는 뭐 힘들어, 뭐 갖고 그러냐 이게 친구지. 뭐 너무 이러면 또 친구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FM적으로 그거는 그게 어떤 의미야, 그게 무슨 의미야.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해 이거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내 정보를 전달하는 그 의도가 조금 빠른 것일 수 있어서 한번 그냥 연습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에서는 당연스럽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의견을 준다든지 영향을 주려고 한다든지 뭐 반격을 가할 허점을 찾아낸다든지 뭐 그 다음에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준비하고 뭐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목사님들 강의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 구절이 떠오른대요. 계속 누가 얘기를 하면은 슬픈 사람이 되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지금 바로 목사님들이 막 너무 힘드네요. 이 말씀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 훈련하시고 하는데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꼭 석고상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적 경청일 수 있다. 저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집에 가면 뭐 아이가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 부분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중심적 경청은 이제 아이 컨택이라든지 미러링, 미러링은 이제 제가 미러링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저희가 연습을 해볼 때 이것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코치들은요 정말 1년 365일 이거를 얼마나 훈련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의 여러분 거울이 되어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거울입니다. 좀 오버스럽지만 죄송합니다. 잠깐 오버스럽게 저희가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거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울입니다. 네, 제가 한 15초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저는 샌드위치 좀 먹고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한 뒤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고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참 아주 신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버드러지죠? 근데 뭐냐면은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요, 나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지금 오늘은 사진 찍고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경청할 때 약간 거울을 보듯이 자연스럽게 하고 계세요. 여기 수십 년 된 권사님들은요 이미 몸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들어줄 때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떤 처음 만난 사람이 커피숍에서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근하고 앉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뒤로 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거리감을 느끼는데 네 막 이러면 되게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울을 보는 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하나만 훈련하시는데요. 다른 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겁니다. 엄마 나 왔어. 그래. 그리고 근데 그래. 이게 속도도 안 맞고요. 그렇다고 내 성격이 이런 성격 아닌데 MBTI로 E형 아니고 난 그 I형 내형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맛있어. 이 정도만 해줘도 돼요.
그럼 오히려 조금 내려오거든요. 그 상대가. 근데 그래. 이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막 좀 얌전한 친구들은 너무 막 이게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이긴 합니다. 교회에서 통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해주는 거 좋고요. 딴 건 어려울 테니까 고개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개, 저를 고개. 아, 제가요, 진짜. 제가 이따가 저녁 때, 뭘 먹을까? 뭐 이렇게 고개만 따라해줘도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개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뭐 자세도 맞춰주시고 하면은 상대가, 내 얘기를 잘 듣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팩트리킹은 따라해 보셨어요? 아, 농구, 그래, 농구. 뭐 이런 거요. 쭉 얘기하고, 농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욕하거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저희가 할 텐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는 따라 하실게요. 감정을 듣는다. 의도를 듣는다. 탁월함을 듣는다. 그래서 보통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들으셔야 돼요.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그래, 너 돈가스 여기. 돈가스는 별론데. 아무거나 먹는다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거나가 진짜 아무거나로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이 듣는 게 중요하고 진짜 의도, 정말 그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학생을 대할 때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누군가를 상담할 때, 뭐 이럴 때 쓰시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면은 너무 피곤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고, 내가 상담을 받는 걸 도울 때 쓰시라는 거예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점이나 탁월함이 무엇인지인데요. 이게 좀, 이것만으로도 한 2시간 정도 훈련하셔야 되는 되게 깊은 프로그램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열정적이에요. 막 에너지를 막 뿜어요. 근데 그 특징에는 꼭 단점과 장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의 열정적인 거는, 좋은 거는 잘 관리되면 저는 이렇게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주겠죠. 근데 저의 열정이 관리가 안 됐어요. 막 아무데나 다 쏟고 막 잠도 안 자고 이랬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아빠인데 막 잠도 안 자고 맨날 막 에너지 쏟고 막 그래가지고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몸이 아파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괜히 짜증낸다든지 막 이런 열정이 관리 안 되는 약점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 특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어떤 때는 항상 우리가 이 단점을 지적받으면서 좀 살아왔어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그냥 일명 ENFP라고 하죠. 요즘 친구들만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은 단점이 뭐죠? 너무 좀 그렇게 아무하게도 돌아다니지 말고 뭐 무의고 흘리고 다니지 말고 좀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막 한 친구라도 깊이 좀 만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도 어떤 굉장히 내향적이고 또 한 사람과 깊이 친하는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너 그냥 쑥스러운 말이 하니? 왜 이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 장점을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 학생, 초등학생이 와서 이제 한 예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감정이 무엇인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탁월함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등학생,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떤 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B 친구는, A라는 친구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는데 B 친구는 계속 늦게 나온 거예요. 15분 늦고 30분 늦고. 근데 어느 날 A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뭐 늦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겨울에 A라는 친구가 이제 B라는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B가 오질 않는 거예요. 또 벌벌 떨면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B 친구는 딴 친구랑 PC방에 놀고 있던 거예요. 아예 까먹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이제 못 참는다. 너무 화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진짜 B, 나 다시 안 올 거야. 걔네 집에 전화해줘, 엄마. 그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나서 그래 B 그 녀석 맨날 우리 A 뭐 자기 돈 안 쓰고 우리 A 돈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B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A한테 가서 엄마가 A야 방에 있는 아이 20살 있는 아이한테 A야 엄마가 전화해줬어 그냥 혼내줬어 걔하고 다시 놀지 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A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래? 엄마 미쳤어? 그랬더니 이 영화 대사와 같은 이 저희 경청 강의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말 내가 말했잖아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엄마가 어머니 분이 실제로 제 구청하던 분인데 감정을 또 탁월함을 들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 아이의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엄마 나 걔 다시 안 놀 거야 전화해줘. 감정이 뭐였을까요? 서운함. 또 뭐 있을까요? 화남, 뭐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반응하진 않더라도 너 짜증났겠다, 화났겠다, 너 슬펐겠다, 너 어렵겠다, 너 어떤 사건에서요.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화나거나 슬픈 상황이 왔을 때, 누가 왔을 때 그렇구나. 감정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감정을 거치지 않고 나서 그래도 너가 참아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인데 너가 그래서 되겠니? 너가 그래도 형인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를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무조건 첫 번째는 너 화났겠구나, 너가 어렵겠구나 말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걸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친구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들어주는 거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엄마가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 또 뭐였을까요? 저희가 그 친구는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측만 하면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엄마한테 대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마음. 그 친구하고는 어떻게 지내기 원했을까요? 잘 지내기. 잘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여간에 잘 지내기 원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조금 오늘 그 탁월함을 다루지 않아서 한번 맞춰보시죠. 이 친구가 가진 특징, 장점, 탁월함은 뭘까요? 인내. 조금 비슷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항상 사랑을 받기도 했고 친구들한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배려, 굳이 표현하자면 배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배려라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도 잘 지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를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이거 없었으면 그냥 한두 번 늦었으면 그냥 때리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관계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배려심이 있는 아이에게 만약에 어머니나 또 아버지께서 그 배려심 때문에 힘들었을 경우가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이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사실 그 배려심 때문에. 그러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너도 똑같이 해버려 그냥. 너 때려 그냥. 가서 그냥 너도 늦어. 근데 그게 될까요? 나도 지금도 안 되는데 평생 안 되는데 애한테 계속 짜증나니까 너 왜 그러니 왜 그러고 다니 손해보고 다니니 이런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배려심이 있는 아이가 그러지도 못하는데 이 배려심이 있는 것까지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정말 배려심이 있는 아이야. 그런데 그것을 모두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너를 보호하지도 않고 정말 뭐 굳이 말하자면 뭐 대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고 이 소중한 것을 잘 중요한 곳에서 쓰도록 아끼고 너를 보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친구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죠. 너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굉장히 약간 내성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교청하던 아이가 되게 내성적인데 정말 한두 명하고 깊이 친해지는 아이입니다.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뭐 학교 학생회 반장하고 막 통반장 다 하고 막 정말 유명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전교 1등이니까 이제 회장을 해야 돼. 대회장이 됐어요. 그럼 회장이 되면은 이제 좀 잘해야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가서. 그러니까 엄마는 너 새학기 됐으니까 종이 여기 A4 용지 줄 테니까 10명의 애들 이름과 취미와 그거 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적어와 이럽니다. 애가 저한테 우는 거예요. 학교 안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정말 한두 명과 깊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보물 같은 아이야. 그런데 너가 학생회장이 됐으니 이제 한두 명과 좀 더 이렇게 노력해볼까 하는 거하고 넌 그냥 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면이 다 있다. 그렇게 봐주고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보완할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근데 그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저는 열정이 있는 대신 되게 뭐랄까 잘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이렇게 예민해지기도 하고 제가 공감하는 대신에 되게 막 저도 제 안에 이거 에너지 쓰고 나서는 되게 확 죽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특징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따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요. 지금 집에 가셔서 누군가 얘기할 때 실습입니다. 한 사람은 5분간만 내가 한번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머리를 내려서 그냥 안아준다는 생각으로. 특히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슬펐구나. 정말요. 진짜 제가 남편들 세미나에 가서는 진짜 거의 간증이 이어져요. 다음날 반찬이 달라졌어요. 뭐 난리 납니다. 이거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기술을 쓰나요? 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뭐 사랑이 기술인가요? 뭐 이런데 그 기술이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카드는 한번 저희가 네이버에 보시면은 이런 카드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마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러면서 그럼 제가 아내한테 정말 멋진데 그래서 이렇게 무시받아 뭐 이러는데 이런 카드들을 사용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소그룹에서나 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제가 오늘 못 가져온 게 완전히 다 절판해서 다음 주에 다시 인쇄를 해서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마인드 카드를 인쇄하실 것 같고요. 뭐 벌써 저 알아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CGN TV에 보시면은 이제 성당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 강의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은 아마 대부분은 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잊으실 거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내가 오늘 이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그리고 이것을 느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 이거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5분간 눈을 맞추면서 경청하겠다. 혹은 또 다른 거 내가 이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연기학원에 가겠다. 뭐 수영을 2번 가겠다. 뭐 좋습니다. 내가 실행할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게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는 내가 실행해 보고 싶다. 뭐 오늘 뭐 30분간 내가 좀 걷겠다 괜찮고요. 내가 오늘 들을 바로 실행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앉아보셔도 되고요. 중에서 정리되는 것만 들어주시고 오늘 가장 배운 것 있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지명할 그런 단위로 네, 혹시 이 그룹 중에 한 분만 아까 안 나가신 분 중에서 너희 한 번만 해주시죠. 네,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네, 박수를 제가 이 두 가지는 그냥 별 생각이 지금 사실 없고요. 저 마지막에 실천해야 되는 게 제가 어제 저희 딸한테 무지하게 타타타타타타 보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제 오늘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오늘 이제 코치님 하는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중2짜리 그 아이의 말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저는 감정이 많이 앞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쩜 그 아이 말을 많이 더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듣고 가서 그 아이의 감정을 조금 잘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정말 너무 많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스태프에서 한 번만 우리 넘어가냐? 네. 늘 느꼈던 것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듣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말을 5분 이상 경청하기보다는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도리어 내 의견을 더 많이 냈던 부분에서 제가 오늘 다시금 또 느끼게 되었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남편이 내 의견과 내 말과 다른 얘기를 할 때 안아주기보다는 왜 대화가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늘 그게 또 귀도 제목이었고 근데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권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 안아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루에 또 10,000보 걷기를 하겠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마블 걷기 일주일에 한두 번 하셨는지 카톡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의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약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앞에 짝꿍이 있다면 두 분이 가셔가지고 여기 달콤 커피에 가셔서 광고 아닙니다. 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갔다 와서 하셔서 너 30분, 나 30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줄게요. 그러구나 시작.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세미나를 4주 내가 30분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빛이 납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거 소문내지 않게 서로 변호사 공증하셔가지고 소문내면 저기 처벌받겠다 하셔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가 깊이 경청되는 내 그릇이 비워지고 나면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경청하시고 또 아이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